안녕하십니까. 현대생활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과 함께요, 반도체 관련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대덕전자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9.9포인트 상승한 3286으로서요. 자, 소폭 이나마 또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하락한 101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1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숨 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국내 양대 지수는 혼조 마감된 반면에 아시아 증시는 강보합이죠. 자, 일본 증시가 한 0.3포인트인가요? 상승 마감했고, 대만 증시는 0.4% 상승, 중국 증시도 0.01% 상승을 하면서, 자,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쉬어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 부분 보면은 2원 80전이 하락한 1134원 9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자, 국내 하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서 원화가 강세가 되죠. 그런 부분에서 환율 부분은 하향 안정 추세, 특히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양상은 하락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자, 이 수급상을 보면은 거래소 시장 쪽에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한 물량을요, 기관들이 다 받아줬죠. 1300억. 별다른 큰 특징은 없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54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는데요. 미결제가 오히려 감소하면서 마감됐다. 지금 선물도 어떠한 방향성이 기보다는요, 조금 매수했다, 매도했다.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 9월물에 새로 시작된, 그죠? 6월 11일서부터, 오늘 외국인들이 한 5천억 하고, 최근에 한 2, 3천억 해서 한 7, 8천억. 아직 반향성이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은, 그죠? 조만간에 대형주들의 장이 움직이면서 아마 좀 더 상방으로 탄력이 강화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거래량은 코스피 시장이 어제 한 10억 조였는데요. 오늘은 한 12억 조, 그렇죠? 거래가 평균 거래량보다 살짝 하회하지만 우리가 거래량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거래 대금이 21조, 20조 넘어갔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그죠? 이 업종 대표주 실적이 실질적으로 크게 나오는 성장 이러한 종목군들이 아마 조만간에 좀 탄력이 강화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장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오늘 현대차가요, 이 오늘 보합으로 마감이 되는데 출발은 상당히 힘있게 탁 치는, 그래서 거래가 크게 실리는 모습인데, 그리고 뭐 9시 한 반 전후로 해서 매수가 물량이 끊기면서, 그렇죠? 결국은 보합으로 마감됐는데, 이 현대차 하나만 봤을 때, 그렇죠? 예, 오늘 성장주들의 빠른 시간 안에 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작다. 그렇죠? 순환으로 오늘은 현대차가 쉬면서 또 못 올라갔던 삼성전자가 한번 또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죠. 어제는 2차전지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성장주 업종 대표주들이 돌아가면서 좀 순환 양상, 요것이 좀 마무리되면 좀 본격적인 상승 기대해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요 제가 이제 요 한국경제신문에 난 기사 일부분인데요, 아마 많이 공감들이 가실 거예요.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자, 올 들어 시장의 주도주는 계속 바뀌었다. 우리가 작년이라든지 성장주들, 그렇죠? 우리가 2차전지 반도체 크게 재미를 봤던 종목이고, 그러면서 올 2, 3월 달에, 그렇죠? 경기 민감주, 가치주들이 또 움직였죠. 뭐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 경기 방어주, 통신주라든지 또 한전주 움직이고, 또 최근에는 중소형주들이 순환 양상,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한 바퀴 뺑 도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다. 그러면서 유동성 장세에서 같은 업종 테마에 포함됐다고 무조건 같이 여태껏은 움직였는데, 앞으로 실적 장세가 온다면 같은 업종 테마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만이 그죠? 큰 폭으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봐서 종목을 될 수 있으면은 업종 대표주 쪽으로 우리가 압축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주도주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시기에는 가치 성장주를 따지는 것보다 실적 지표,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업종 대표주로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회원가입 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이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 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오늘 두 군데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자, 먼저 유한타 증권에서 나온 실적을 보면 2,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가 올라간 11조 4천억을 전망을 했다라는 얘기죠. 3, 4분기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15조 7천억까지 좋아지는데 이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지금요, 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치를요, 이 10조 3천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유한타는 실적 잠정치보다 기대치보다 훨씬 좋게 보고 또 DB금융투자에서도 금일 삼성전자에 대한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왔는데 이 DB금융투자는 유한타 증권보다 소폭 더 영업이익이 더 좋게 평가를 했는데요. 11조 6천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도 한 51조 원대, 작년에 36조였죠. 그래서 한 42%가 증가가 되는데 이렇게 대폭 2분기서부터 올 연말까지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이끌고 갈 수 있는 사업부가 바로 이 반도체 사업부라죠. 18조 8천억에서 29조 5천억까지 그렇죠? 큰 폭의 반도체가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그렇죠? 근데 주가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실적을 뒷받침으로 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삼성전자만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삼성전자에 딸린 식구들 우리가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부품 업체들도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지금 2차전지도 그렇고 뭐 다른 여타 종목군들이 치고 가는 거 보면은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고 최근에 한 두세 달 조정을 받는데 고점 대비해서 덜 빠진 종목군들이 즉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이 그리고 테마가 상승으로 다시 반전이 되면은 가장 멀리 그죠?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장비주에서는 우리가 PSK하고 유진테크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PSK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요. 이 반도체 웨퍼 표면에 미세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남는 감가액을 제거하는 장비죠. 드라이 스트립을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 시장 점유율 80%, 세계 시장 점유율 24.9%, 그렇죠? 이 시장 소속제 카트론에서 나온 건데 상당히 그렇죠? 독과점식으로 국내 시장 80%를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조만간에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내 유일한 반도체 공장인 오스틴 외에 또 하나의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직 지역만 결정이 안 났는데 지난번 오스틴 공장을 전설할 때 그죠? 이 PSK가 드라이 스트립 장비를 그죠? 수주를 했어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장을 또 새롭게 증설을 하면은 이 PSK가 또 한번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서 PSK 그리고 유진테크는 최근 좀 주가가 빠졌는데 좀 이제 상승한 움직임이 나올 정도 되지 않았나 이거 같은 이 전공정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품주에서는 원익 QNC 그렇죠? 패키징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요번에
이 하이닉스로부터 한 1조 원 규모의 패키징을 수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다 하죠. 여기 보면은 D램 후공정 위탁 계약에 대해 28일까지 재공시를 하겠다. 만약에 요 결정이 나면 아마 주가 움직임 탄력이 나오는데, 저는 한 번은 이러한 만약에 협상이 돼서 재계약 계약을 따내게 된다면 1조 원 규모를, 그러면은 아마 시장에서 한번 강하게 올라올 거였죠. 그러면은 최소한 반 정도는 한번 이익을 그 재료로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 한번 또 결정돼서 나오면은 한 최소 절반 정도는 한번 이익을 실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오 테크닉스, 그죠? 이 레이저 응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죠? 이오 테크닉스, 특히 이 신제품인 레이저 어닐링, 그죠? 이게 아마 고가 장비인데, 작년 말서부터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이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실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오 테크닉스.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는 그죠? 이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에 쓰이는 이 어댑터 역할을 담당하는 핀과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 다들 역사적 고점을 이오 테크닉만 빼고요. 거의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고점 대비 조정폭이 낮다. 그죠? 지금 반도체가 아까 것처럼 삼성전자가 실적을 뒷받침으로 치고 나가면은 이 반도체 종목들, 그죠? 특히 이 주가 관련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한번 차트 모양을 한번 볼까요? 그죠? 자, 먼저 현대차 먼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오늘요, 현대차가 아침 출발했을 때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그죠? 장중 한때 25만원 선 가까이, 그러니까 24만 9천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지난번, 그죠? 이 6월 초선 7일 날도요, 이 25만원 선 갔다가 좀 대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도 모습이죠. 그래서 거래량도 아침에 좀 크게 실리면서 오늘 150만 주 한번 분봉상으로, 그렇죠? 아침에 출발할 때 강하게 치는 모습, 거래도 활발하게 됐지만 이내 거래가 끊기면서 약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이 빠르게 치고 가기보다는 조금 이 완만한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만약에 준비된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오늘 25만원을 돌파되면서 거래량도 이 150만 주 내가 아니라 뭐 최소 250만 주 이상 터져야 되는데, 아직 거래량 누가 준비가 조금 덜 된 모습이 아닌가 해서 뭐 완만하지만은 그죠? 우상량은 좀 이어진다 해서 현대차 뭐 계속적으로 강조 많이 해드렸어요.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좀 조정, 한 2, 3일 빠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소폭씩 추가 매수해서 물량을 조금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오늘 대신 또 삼성전자가 그죠? 삼성전자는 오전서부터 강하게 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렇죠? 10시 넘어서, 그러니까 아까 현대차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탄력이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자, 거래량도 어느 정도죠? 오늘 이 1800만 주 실리는 모습이지만은 아까 오늘 현대차 모습을 봤을 때 뭐 급속도로 강한 상승의 흐름보다는 뭐 2, 3일 올라가고 또 하루 이틀 쉬어가면서 그죠? 다지면서 좀 올라가지 않나,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리노공업이라든지 그죠? 이 고점, 역사적인 고점 대비해서 5.7%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가 관리를 그만큼 잘하고 있다. 테크윙도 한 12%, 그죠? 원익 QNC 같은 경우가 8.7%, 하나마이크로는 최근에 아까 말씀대로 하이닉스 쪽에 1조 원 규모의 패키징, 그죠? 을 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치고 갔다가 살짝 조정받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재공시 때 SK 하이닉스로부터 그죠? 계약을 따내면은 오히려 한 번 정도 최소 물량 50% 정도는 우리가 한번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다. 그죠? PSK, 그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반도체도 거의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미리 선침해 차원에서 일부 갖고 가도 크게 부담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관심주인데요. 특히 이제 이소장증권에서 하모니 관심 종목인데요. 자, 오늘 카카오 이쪽에 전략주에 우리가 카카오가 있었는데, 예, 카카오가 오늘 좀 물량이 좀 많이 터졌고 거래가 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뭐 현대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바닥권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 또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최근에 많이 나왔다. 또 단기에 많이 올랐다. 그렇죠? 최근에 11만원 선에 하면은 최소 뭐 오늘 50% 이상, 그렇죠? 큰 폭으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와서 일단은 전략 종목에서 카카오를 제외를 하고, 그동안에 이제 유망주에 있었던 SK 이노베이션을, 그죠?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유망주 쪽에 SK 이노베이션에 있던 자리에 LG 전자를, 그죠?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서, 뭐 LG 전자도 옆으로 행보하다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오는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단기 쪽에서는 오늘 새롭게 이 대덕전자를 새롭게 편입을 했어요. 자, 대덕전자 오늘 이제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움직임인데, 오늘 좀 주가가 한 2, 3% 좀 떴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좀 밀리면은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 한 20개 종목 되는데요. 이러한 종목은 일단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또 종목별로 우리가 재료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환으로 돌면서 이슈화 될 수 있는 종목군이다.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특히 단기 종목은 우리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손절가를 정해놓고 나름대로의 상승, 그죠?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도 많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한번 팔기에 놓치면은 좀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매도, 뭐 나머지 뭐 전략주라든지 유망주 바닥 종목들은 뭐 한번 팔기에 없어도 좀 시간이 필요하면 충분히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게 걱정 안 되는데, 이 단기 종목은 철저하게, 그렇죠? 아니다 싶으면은, 왜냐하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10번 매매를 해서 나한테 내가 50%의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은 한 번 매매할 때마다 5%씩 수익이 나서 50%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번 매매 중 2번 매매했어요. 내가 전체 얻은 수익 50%에서 80% 차지하는 이 40%를 2번 매매해서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들어가서 아니다 싶은 종목들은 바로 빠져나오는 그래야 했지만이, 내 10번에서 2번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에서 우리가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 두산포스에 오늘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저는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밀릴 걱정은 없다. 특히 이 수소경제법이, 그죠? 6월 말이나 7월 1일 날, 그죠? 임시국회에서 만약에 본회의가 통과가 된다면 아마 움직임 상당히 양호하다. 그죠? 단순히 최근 올라와서 좀 조정을 받는 것 뿐이다 해서 아마 다시 상승 기대되고, 우리가 하이비전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러한 부분들 참고, 여기 있는 종목군들 참고로 우리가 매매에 임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LG전자가 SK이노베이션은 전략주로 가고, 그 자리에 있던 자리에 LG전자 넣고, 단기적으로는 대덕전자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혹시 이제 대덕전자의, 그죠? 내용인데요. 자, 대덕전자는 작년인가요? 그죠? 작년일 겁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인적 분할된 회사죠. 이 PCB, 그러니까 인쇄로 기판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된서 재상장된 업체로서요. 이 1, 4분기를 저점으로 3, 4분기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가 된다. 오늘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죠. 2, 4분기 영업이익도 한 91% 증가한, 전년 대비해요. 전분기요. 1분기 대비해서 91% 증가한 104억 정도로 보고 있고, 또 메모리 중심에서 비메모리, 또 모바일에서 자동차, 서버,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반도체 영역을 대응을 하면서 올해와 내년에 수익이 크게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을 보면은
예, 전년 대비했어요. 193% 증가한 400억.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도 91% 증가. 그러니까 실적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다. 주가는 바로 이 실적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시간이 빨리 반영이 되냐, 좀 늦게 반영이 되냐 뿐이지, 이 주가는 실적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관심 필요하고, 또 하나는요, 이 공장, 그러니까 요번 지난해 올해 1,600억을 투자한 FC BGA 쪽 공장이 완공되면서 3, 4분기 매출에 반영이 된다. 이것이 그냥 플리츠 볼그레이드, 저도 이게 무슨 기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PCB 쪽이겠죠. PCB의 쪽이기 때문에, 기판 쪽이기 때문에 어떤 공장을 짓다. 우리가 계속 좀 말씀드린 공장을 짓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그렇죠?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대덕전자 관심 갖고요. 그리고 ITM 반도체, 그러니까는 무선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죠. 2차전지 보호회로를 만드는 전문 업체인데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이거는 이제 카카오, 그렇죠? 관심주에서 제외했던 이유는 카카오가 상승할 때 소외를 받아왔던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자동차들이 바닥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매기가 이러한 종목으로 이전할 가능성, 또 수급이라든지 거래량 과열 모습 때문에 제외를 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한번 대덕전자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대덕전자죠. 자, 이 대덕전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인적 분할을 해서 새로 상장을 된 이후에 최근에, 그죠? 이것이 2월 달이죠. 4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죠? 요때입니다. 거래 크게 실렸죠. 그리고 주가 빠졌다 올라오는데 다시 그 가격대가 오는데 거래가 나오지 않죠. 그죠? 좀 매집이 잘 된 것이 아닌가. 또 이 가격대가 지난 1월 달에 그렇죠? 17,000원대. 그럼 17,000원대 1월 달, 그리고 2월 달, 4월 달,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또 한번 다시 한번 이 17,000원 돌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특히 수급상도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 요번에는 이 17,000원, 그죠? 종가 기준으로는, 그죠? 요번에, 이거죠, 언제죠? 6월 18일 날이 가장 높은 16,750원이 최고가인데, 오늘 종가가 16,600원, 그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 않나, 그죠? 요때도 2월 15일도 종가 기준으로 16,800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750원, 그러니까 17,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판에서 대덕전자 실적이 크게 개선돼서 우리가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ITM 반도체는 지금 따라가기보다는요, 지금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그렇죠? 그리고 121선 약간 하향 추세죠. 지금 보면은 요 가격대가 121선이 한번 정확히 볼까요? 이 120일 이동 평균선이 한 47,850원이면 뭐 48,000원 전후해서 이 골든 크로스가 아마 나올 거여서 그러면 48,000원 초반대 정도 수준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될 쯤에 이 48,000원 쪽에서 주가가 있다라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해서 ITM 반도체죠. 무선 이어폰의 보호회로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인데 좀 조정 나올 때까지 한 2, 3일 빠져서 골든 크로스 기다렸다 들어가시면 되고 대덕전자 한번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